상대방 남자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하고 같이 있던 공간에 나 있는 문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이게 나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화를 누르다가 결국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뭔가 액자를 한 대 팡 하고 친 다음에 이렇게 자기하고 있던 공간에 나 있는 문을 세게 여는 느낌으로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떴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번은 더 이상 나에게 정남이를 느낄 수 없을 거야. 1번은 나한테 이제 정남이가 떨어졌을 거야. 마음이 떴을 거야. 날 이제 좋아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왠지 그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트러블이 원만한 합의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이서 같이 있는 가까운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10년 뒤에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만 1년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을까, 자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약간 아슬아슬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화가 폭발할 것 같은? 근데 우리 여러분 쪽에서 뭔가 불만을 참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이 한 대 때리고 싶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자가 생각할 때 1번이라는 여자는 나한테 불만이 많을 것이다. 1번이라는 여자는 나와 같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1번이 의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번이 나한테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 있을 거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길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할 거야, 1번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1번은 불만이 많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거야.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1번은 박차고 나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 남자야, 이것 좀 봐. 내가 너한테 하려는 이야기를 네가 좀 제대로 들어봐. 이러면서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남자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시지만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의 불만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약간 불안하게 우리 여러분의 주변을 사성거리면서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랄까, 우리 여러분의 그 화라산 같은 불만을 자기가 감당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을 두고 남자분이 떠날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남자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내가 불만이 한가득하다라는 걸 남자분한테 알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예전 같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언제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고민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나갈 사람인 걸 내가 알겠어. 나갈 사람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녀의 불만을 내가 재워줄 수 없으니까. 근데 올해 나갈지 내년에 나갈지 그건 그냥 1번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뭔가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의 인내심이 빠각하고 부서졌다라는 식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이미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사람이고 인내심이 바닥이 난 사람이라는 식으로 남자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잠깐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쉬고 계시는 중이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은 떠날 사람이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짐 정리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에서 카드에서 나온 것만 보자면
뭐랄까, 두 분이서 이별을 하실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와 있는 것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고, 이 남자와 있는 것이 나를 좀먹고 내 미래와 현재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야지 내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게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서, 근데 이 남자분은 그런 우리 여러분의 낌새를 뭔가 굉장히 잘 느끼고 있어요. 얘는 나갈 거야. 얘는 불안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거야. 나가는 선택을 하고야 말 거야. 얘는 그 할 말이 많은 애잖아. 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거고, 지금 안 나가면 내일 나갈 거고, 내일 안 나가면 모레 나갈 거야 라는 게 남자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 여러분을 이 남자분이 잡아도 좀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로 카드가 우리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조언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믿을 수 없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언 카드에는 어떤 게 과연 나와줄까요? 우리 여러분이요, 이 남자분하고 헤어지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카드가 해주고 있어요. 약간 이상하게 이 남자분과 헤어지는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라는 존재가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불안함과 우울함의 숫자로 표현하면 50이에요. 이 남자를 빼더라도.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나한테 한 30 정도의 불안함과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나서 지켜낸 나의 영역에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행복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의 곁을 나가서 친근한, 그리고 오롯이 나만 앉아 있을 수 있는 나의 영역에 안주했지만 뭔가 변한 게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 아주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는데 부모님과 우리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떤 불화가 느껴지기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남자친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같아 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이 연애를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을 정리를 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좀 시도를 하고 정리를 하려는 대상은 그 남자친구이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당신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앞 건물에 이사를 가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 동네를 떠나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 남자친구를 내 인생에서 정리를 해도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느낌? 근데 뭔가 분명히 이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약간 파보면은 분명한 트러블이 느껴지기는 해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남자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부분을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더 이상 어떤 정을 느낄 수가 없고 정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약간 이 남자분을 떠나봤자, 그리고 떠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타로 카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곁을 떠났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결국에 우리 여러분은 어떤 불안함과 불편함 같은 것을 피하려고 이 남자분을 내게서 떨어뜨렸지만 결국에는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 남자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인생의 힘듦은 이 남자분의 탓이 100%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남자가 우리 여러분을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인 건 맞기는 하지만 이 남자분과 헤어지기에는 뭔가가 아깝다라는 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남자분을 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별 통보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잠깐 멈췄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좀 진하고 어둡게 드리워진 어떤 불행한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나를 싫은 가장 괴롭히는 어떤 까만색 그림자를 내 인생에서 옅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은요, 상황적인 느낌은요, 우리 여러분은 불행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남친과의 이별을. 근데 그게 약간 좀 엇나간 선택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진짜 괴롭히는 것은 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을 진짜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인을 좀 더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추억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급하게 상처를 주면 그게 좀 약간 후회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계신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가족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구설수나 시비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면 뭔가 고소라던가 되게 우리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느낌이고요. 우리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한두 명, 근데 우리 여러분을 싫어하고 우리 여러분을 음해한다라거나 우리 여러분을 적폐 취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8, 9명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다 사람들이 물고 뜯고 놔두지를 않는다. 아주 나를 상처를 내려고 작정을 하고 괴롭힌다. 사람을 미치게 괴롭힌다, 나를.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암울하고 우울하고 뭐가 잘 돼가는 게 없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볕 한 점 들지 않는 쥐구멍 같아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쟤네 나 또 괴롭히려고 하네. 내 편은 없나? 쟤네 또 나한테 난리치려고 100m 밖에서 눈을 막 이렇게 휘번덕거리고 있네. 미치겠다. 오늘은 또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저러냐. 저 XXX들.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이 뭔가 상황을 되게 암울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따돌림이라던가 근데 이 따돌림이 직장에서 괴롭히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가정에서 따돌림이라던가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기서 몰래 나가셔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좀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나가려는 것을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몰래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람, 나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느낌? 그래서 만약 이 상황이 우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폭력적인 상황이 가정 안에 있으신 거라면은 몰래 돈을 모아서 도둑처럼 돈을 모아서 금액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몰래 돈을 들고 도망가세요. 집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튀셔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거라면은 앞에서는 당해주고 여기서 약간 도망쳐야 되는 느낌이에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학, 독립,
이직을 뭔가 근데 몰래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 실속 같은 거 다 챙기면서 내 이익 같은 거를 챙길 거 일단 다 챙기면서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볼펜 한 자루, 수저 한 벌 이런 걸 모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거 그냥 싹 다 몰래 챙겨가지고 안 뺏기게 숨겨서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기 힘들다면은 떠나려는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하시래요. 조금씩. 우리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상황이 사람의 멘탈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월요일에 멘탈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초점이 나갔는데 수요일에 뭔가 일이 또 큰 게 한 개 터져서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넋이 나간 느낌이 있고요. 그냥 왜 내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 집 혹은 이 직장에서 나가시는 게 가장 우리 여러분한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여러분을 보호하려면요. 준비를 하셔야 된대요. 떠날 준비를요. 우리 여러분이 진짜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남자분보다는 지금 우리 여러분의 주변을 나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자분을 정리하는 걸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을 나에게 사냥당한 귀여운 꼬리 9개 달린 여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남자가 우리 여러분을 보는 시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 여러분이 원래는 말도 되게 잘하고 끼도 많고 약간 팔방미인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처럼 매력적인 여성, 남자의 마음을 쫄깃하게 쥐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여성인데 그 꼬리 9개 달린 사랑스러운 요물을 내가 사냥했다라는 식으로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원래 끼가 장난이 아닌 그런 여성인데 지금 나한테 빠졌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요망하고 귀여운 여우가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확신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너가 여우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아 너는 귀여워. 마치 강아지 같아. 우리 귀여운 햇병아리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나라는 남자 때문에 지금 이번이라는 요망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여우 같은 여자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심적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를 거야. 이번이라는 여자는 지금 나라는 남자 때문에 심적인 동요가 엄청나가지고 밤에 잠에 들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남자분 주변의 친구들 혹은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냐면은 이번엔 인기 많지. 눈도 높잖아. 약간 도도하고 까칠하고 새침한데 이번은 근데 남자를 잘 안 사귀잖아. 인기 많은데 남자 잘 안 사귀는 애잖아.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레어템인, 희귀템인 그런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내 눈에는 귀여워. 남들은 이번 여우 같고 막 요망하다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냥 아주 귀엽고 순수하고 애기 같아 죽겠어. 하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짐작하는 우리 여러분의 속마음은 나 좋아하잖아. 너 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카드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연애에 대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남자분이 뭔가 되게 다 눈치챈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약간 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을 좀 유치원생인 것처럼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직 애기야 애기. 귀여워 죽겠어. 내 눈에는 미취학 아동녀처럼 보여. 우리 이번이야 여우 아니야. 이번 순진해. 내가 볼 때 이번 연애도 못하고 이번은 순정파 같아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연 이 관계는 어떻게 될지 두 분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 연애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게 나와줄까요?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두 분의 인연이 길게 갈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굉장히 짧게 갈 거라는 느낌이 있고 이 남자분과의 결말은 결국에는 이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두 사람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이 남자분한테 뺏긴 상태인데 이 남자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만 가져가고 우리 여러분을 좀 외롭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곁에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도둑처럼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쓱 하고 훑어서 얘 나 좋아하네 라는 식의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쏙 하고 훔치고 그리고 어딘가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은 내 마음을 훔쳐가고 내 마음을 도둑 맞아버린 덕분에 갑자기 내 영혼이 이렇게 반쪽이 나버린 느낌이라서 엄청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왜 가져가기만 하고 너는 그렇게 사라져 버리냐. 너가 내 마음을 가져가고 내 마음의 건강도 가져가 버렸다. 라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뭔가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이 혼자 남고 결국에는 이 인연이 그냥 아지랑이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슝 하고 가버리는 그런 느낌? 엄청 허망하게. 그리고 타로 카드가 우리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도 이래요. 카드의 시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뭔가 옳다라거나 우리 여러분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카드는. 그래서 그 남자는 뭔가 우리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매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남자가 우리 여러분한테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에 두 사람이 가는 어떤 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억이 돼서 사라지는 거다. 그 사람은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당신의 종착지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끌려 하는 건 순간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나의 인생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 남자가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모든 거는 그냥 짧은 단기간의 해프닝 같은 일일 뿐이지 두 사람의 인연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는 식의 뭔가 못을 박아주는 카드들만 골라서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굉장히 짧은 이 시간을 그냥 우리 여러분이 즐기셨으면 좋겠대요. 이상하게 이 사람과 우리 여러분과 정해진 결말은 이별이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마음을 가져간 그 남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의 도둑질을 했던 그 남자. 하지만 결국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 시간이 가면 또 좋은 것을 물어다 주고 뭔가 시간이 가면 과거를 미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을 힘들게 한 대신에 어떤 좋은 추억을 안겨다 줄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겪으시고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너한테 맞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뭔가 엄청 쏙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두 사람이 사귀게 되면 엄청나게 빨리 깨진다라거나 아니면 사귀는 것조차 힘든 관계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나중에 추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추억 때문에 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두 분의 상황적인 부분이 눈에 좀 더 들어오는데요. 독립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선언하게 된 상황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로부터 독립선언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 말은 곧 두 사람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좀 했기야 했겠지만은 근데 우리 여러분이 이 결정을 꼭 내려야만 했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한 번 정한 것은 꼭 정한 사람이고 더 이상은 안 될 것을 3번이 알고 있기에 3번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별에 대한 생각을 꽤나 오랫동안 결정을 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끝은 이별이 되었지만 우리 여러분도 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번은 그녀는 꼭 내려야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거고 피곤했을 거고 심적으로 지치고 외롭고 괴로웠을 거야. 그리고 왠지 우리 여러분이 나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우리 여러분의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별의 상처와 슬픔은 잠깐이고 그걸 감수한 덕분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여러분이 자기라는 남자의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안 될 거라는 거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래요. 근데 약간 두 사람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린 이혼한 부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커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좀 힘든 역경과 고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와 내가 진짜 성격이 둘이 안 맞다라거나 아니면 이 남자의 주변 상황을 우리 여러분이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한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남자분도 뭔가 우리 여러분의 어떤 차가운 결정을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3번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어쩌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3번의 입장에선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3번이 나한테 참 깊이 잘해주었던 사람인데 라는 식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다 끝났으니까 걔도 나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느니 혼자 사는 게 낯빛이 더 좋아졌겠지. 영양 상태도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식의 생각과 함께 우리는 좀 잘 맞았지만 잘 맞지 않았었던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좀 굉장히 불꽃처럼 이렇게 튀어올랐었던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어떤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남자분과 같이 있었던 시간 안에서도 그렇고 이 남자분과 헤어진 어떤 지금 시간의 여운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이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내 감정을 많이 배출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곳곳에서 많은 일을 겪은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느껴져요. 나는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조금 망설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쉬어야만 해.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라서 나는 더 이상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가끔 나는 뒤를 바라보긴 하지만 우린 정말 맞지 않아. 정말 맞지 않아.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두 사람은 좀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왼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원수 혹은 왼수 혹은 뭔가 동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론을 보면은
두 사람들은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느낌이 있고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확인을 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독립선언을 성공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미친 듯이 이렇게 서로에게 끌렸던 거는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끌렸던 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분은요, 뭔가 연애라기보다는 다툼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경쟁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굉장히 진한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얼만큼 아끼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만큼 휘두를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얼만큼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힘자랑을 했던 사람들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건문이는 연인이고 건문이는 부부 같은 모습이고 건문이는 우리 편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내부의 적이었던 그 남자, 그 여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카드가 해주는 조언에 뭔가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제가 뽑아놓은 카드 뒷면에 우리 여러분의 사연이 굉장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스토리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고 당신은 굉장히 수고했고 이제는 새 출발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모든 것을 빠르게 지나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될 거고 재충전을 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뭔가 이 끝남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한테 내가 오랫동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너무 많은 남친에 대한 사연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드디어 걔하고 이별하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자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진짜 잘 헤어졌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카드가 해주는 조언도 그래요. 다 끝났다. 축하한다. 잘했다. 괜찮아질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뻗어나가시게 될 거래요.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시작이요.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뭔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투 오브 컵스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연인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것이 역방향이 됨으로써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호적인 적대적인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행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사람이 짐작하는 우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우리 여러분한테 되게 경사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한테 좀 사회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명예와 연봉, 지위 같은 것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근데 그 성공한 4번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한테 좀 화가 났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서 마음을 돌렸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이 나 말고 나라는 존재 말고 우리 여러분의 가치 우리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움직임에서 뭔가 성공을 맛봤을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내버려 두고 성공의 길을 가는 4번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위풍당당한 길을 가는 4번 뭔가 황금빛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여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깨달았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뭘 깨달았냐면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불행하게 될 거라는 걸 4번이 깨달았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4번이
나를 원하지 않을 거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 내게서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뭔가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라는 식으로 짐작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은 생각을 우리 여러분이 하지 않을 거고 할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번은 나한테 홀라당 깼을 거야. 다 깼을 거야.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짐작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라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을 파고들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분이 짐작하는 우리 여러분은 나한테서 정이 뚝 떨어진 4번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것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예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과 혹은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람과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좀 어떤 카드가 나와줄까요? 텐 오브 완즈가 나와줬고 왜 막힌 것을 뚫으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 카드를 뽑은 건데 너는 막힌 것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와준 걸까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뭔가 굉장히 큰 어떤 벽,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걸 우리 여러분 혼자서 뭔가 끙끙대기에는 이걸 넘어설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의 인연이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뭔가 다시금 어떻게 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뭔가 연애라던가 인연 그리고 남자라는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나 공부는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나한테 고스란히 남는데 내가 친구라든가 남자라던가 사람한테 쏟는 어떤 노력과 시간은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하고 다시 해보고 싶다. 이대로 못 헤어진다. 라는 분들은 그냥 잠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욕망을 옆으로 밀어두고 일단은 일을 향해 달리셔라. 공부를 향해 달리셔라.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왜냐면 되게 어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과 내가 잘 되려면 지금 당장 좀 경거망동해서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어떤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당신은 그 불행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노력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래요. 사람을, 남자를 얻을 수 있는 쟁취물,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버리셔야 우리 여러분한테 더 좋으실 거래요.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좀 약간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주면 우리 여러분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집중의 분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은 이 남자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 남자분을 내가 생각해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보내시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우리 5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짐작을 하는 우리 여러분의 속마음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뭔가 굉장히 커다랬었던 사건이 한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은 우리 여러분을
뭔가 끌어당기다 못해서 주저앉히게 만들었던 힘든 사건이었고, 이 남자분에 대한 마음을 접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남자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한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남자분에 대한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시게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남자가 생각할 때는 5번 이제 나 안 좋아할 거예요. 5번 이제 나 좋아하기 힘들 거예요. 그 여자 나 못 좋아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짐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 남자분이 짐작을 하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는 상처라는 단어가 가장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두 분의 주변의 상황에 대한 것을 읽어보자면 이간질이라던가 배신이라던가 사기라던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두 분 사이에서는 시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싸워야만 했었던 주제가 한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돼 있었던 뭔가 커다랬던 사건이 한 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안 좋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그 남자분의 역할은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담당하셨었던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싸움이 나면 말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을 끼얹는다거나 아니면 싸움 구경 재밌다면서 더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뭔가 이간질을 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유추하고 짐작을 하는 거는 이 남자분이 과거에 우리 여러분과 있었던 이 사건에서 우리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을 나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라던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위치 선정을 하셨는데 남자분이 배신을 때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던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안 말릴 거면 가만히나 있고 그냥 연루라도 되지 말지. 끼어들지나 말지.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서 중간이나 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걸 보고 우리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뭔가 사람을 정말 100% 잘못 봐가지고 얘 얼굴을 다시 어떻게 보냐. 우리 여러분의 입장은 이런 거고 내가 얘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뭔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뭔가 이렇게 이 남자분 덕분에 죽은 것처럼 잠을 자게 된 상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남자분이 웃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웃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심각하게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냥 어떤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남자분이 아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진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이 바람을 폈어요. 다른 여자분하고 썸이라던가 바람 비스무리한 거를 폈는데 우리 여러분 이 남자분 편을 들면서 그 여자분을 공격을 했어요. 이 남자는 여친이 있다고요. 근데 왜 당신이 이 남자한테 꼬리를 쳐요? 왜 눈웃음을 쳐요? 둘이 왜 카톡해요? 이 남자는 여친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자 대면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의 편을 들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뭐랄까 우리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 같은 시간을 치르고 있는데 남자분이 약간 옆에서 쌍구경 재밌다 이러면서 히히거리면서 웃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던 힘든 시간을 보내던 말던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의 힘듦은 나의 즐거움이다. 난 이게 재밌다.
5번 싸움 잘하네. 5번 말 잘하네. 5번이 말싸움 저렇게 잘하나? 막 약간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강 건너 불구경을 좀 되게 못되게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우리 여러분을 무시하고 비웃듯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이 남자분 덕분에 느끼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한 마음이 나는 식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그걸 보고 안 식냐?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멘붕을 한번 겪으셨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있었던 일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헤어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과 이게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이 남자분과 이별을 이미 하셨을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제너럴 리딩이라도 카드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 같은 것만 보자면은 이 일을 겪고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실 수가 없었을 거래요. 남자분이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과 말을 우리 여러분한테 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좋은 카드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근데 뭔가 좀 고민하셨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남자분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겉문 있는 사람인데 속은 우리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여러분을 좀 뭔가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카드에서 뭔가 되게 사악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고 실은 우리 여러분의 불행을 굉장히 응원했던 사람, 우리 여러분이 불행해지기를 원했던 사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 여러분은 자기 방어를 하느라 급급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이별 때문에 힘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 사람은 5번뿐의 인연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여러분이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거를 뺏으려고 온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 여러분 되게 비웃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 여러분이 아직 이 남자분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시라면 이별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고민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지 말고 속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별하는 것을 선택해라. 너한테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하고 헤어져서 힘드신 상태라면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못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걔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인간은 태생이 원래 그런 인간이고 사악한 인간이고 본성이 좋지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 남자분이 되게 좀 뻔뻔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자한테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한테 사과 같은 것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남자분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여러분의 옆에 두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 뭔가 절대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은 기회를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에 없는 게 맞는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불행하게 했었던 사람을 만난 게 맞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선택은 이 남자한테 기회를 주는 선택이 아니고 이 남자를 나의 삶에서 잘라서 보내버림으로써 이별을 해야 되는 선택을 내려야 될 거래요. 자꾸 이 남자한테 뭐 갖다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 남자한테 어떤 시간 같은 것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강조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하게 끌리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고 이 남자가 내 삶에서 나가면 우리 여러분이 되게 큰 외로움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불행보다는 외로움이 훨씬 더 나을 거래요. 내 옆에서 나 잡아먹으려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언제 잡아먹힐까? 이런 시간 지는 것보다 아닌 건 보내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대요. 우리 여러분은 좋은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거래요. 혹시나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상태시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걸 선택하지 말고 좋은 걸 선택하래요. 스스로한테 좋은 거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을 행복해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마시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대화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